영국 BBC PD가 한국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리처드 콜린스 그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한국 지하철이 세계 최고라고요? 뉴욕과 런던을 취재한 제가 확인해 드리죠. 그런데 공항철도에 타는 순간 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4개 언어 표지판, 무료 와이파이, 정시 출발, 깨끗한 차 안. 런던에도 뉴욕에도 없던 것들이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이건 우연이겠지. 하지만 6개월 후 그는 BBC 임원들 앞에서 선언했습니다. 한국을 복제해야 합니다. 그냥 배우는 수준이 아닙니다. 99% 정시율, 폭설에도 3분 지연, 쓰레기통 없이 깨끗한 플랫폼. 수백 년 쌓은 자만심이 한국 앞에서 무너지는 데 걸린 시간은 단 6개월이었습니다. 20년 경력의 BBC PD가 처음으로 떨린 목소리로 증언합니다. 대한민국의 진짜 힘을요.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저 담비를 찾아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하나하나가 담비에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흥미롭게 느껴지신다면 댓글에 네, 별로였다면 노라고 적어주세요. 여러분의 솔직한 피드백이 다음 영상을 만듭니다. 그럼 지금부터 영국인 리처드 콜린스가 한국에서 겪은 충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리처드 콜린스입니다. 영국 런던에서 태어나 42년을 살았고 그중 20년은 BBC 다큐멘터리 PD로 일했습니다. 도시 인프라 전문 리포터죠. 전 세계 40개 도시의 지하철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뉴욕, 파리, 도쿄, 런던. 화려한 이름들이죠.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한국을 무시했습니다. 아시아 국가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했죠. 제가 취재할 만한 특별한 가치가 있을까 싶었습니다. 선진국은 유럽과 북미에 있다는 게 제 머릿속 공식이었거든요. 한국? 그냥 빠르게 성장한 나라 정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인천공항 공항철도 플랫폼에 내려서는 순간 제 오만함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표지판이 보였습니다.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가 4줄로 정렬되어 있었어요. 그것도 완벽하게. 런던 히드로 공항에도 없던 세심함이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이건 우연일까요? 아니면 시작일까요? 공항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제가 영어로 물었죠. 그는 유창한 영어로 친절하게 답했습니다. 발음도 명확했어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공항이니까 그럴 수 있겠죠. 예외적인 케이스일 거라고. 플랫폼으로 내려갔습니다. 깨끗했습니다. 너무나 깨끗했어요. 쓰레기 하나 없고 바닥은 반짝거렸습니다. 런던 지하철 특유의 퀴퀴한 냄새가 없었어요. 공기가 상쾌했습니다. 저는 메모했습니다. 청소를 잘하는구나. 그 정도겠지 뭐. 열차가 들어왔습니다. 정시였습니다. 문이 열렸고 저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놀랐습니다. 무료 와이파이가 잡혔거든요. 비밀번호도 없이. 저는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속도도 빨랐어요. 이건 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뉴욕 지하철은 신호도 안 잡히는데 말이죠. 좌석은 깨끗했고 냉방은 완벽했습니다. 소음도 적었어요. 열차는 부드럽게 출발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신기술 과시인가 아니면 진짜 효율인가? 홍대 입구역에서 환승했습니다. 2호선으로요. 복잡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혼란이 없었거든요. 모두가 질서정연하게 움직였습니다. 표지판은 논리적으로 배치되어 있었고 동선은 자연스러웠어요. 저는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이건 공공 시스템이 아니었습니다. 살아있는 유기체 같았죠. 플랫폼에 도착했습니다. 그때 봤습니다. 스크린도어요. 선로와 승객 사이를 완벽하게 차단하는 유리문이었습니다. 저는 손으로 만져봤습니다. 튼튼했어요. 런던엔 이런 게 없습니다. 뉴욕은 말할 것도 없고요. 사람들이 선로로 떨어지는 사고가 매년 일어나죠. 전광판을 봤습니다. 2분 후 도착이라고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정확히 2분 후 열차가 들어왔습니다. 초 단위로 맞아떨어졌어요.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시스템 그 자체였죠. 열차 문이 열렸고 사람들이 내렸습니다. 질서정연하게요. 그리고 탑승했습니다. 역시 질서정연하게.
아무도 밀치지 않았어요. 아무도 소리 지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라는 걸. 이건 철학이었습니다. 질서의 철학, 배려의 철학, 효율의 철학. 저는 카메라를 내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이런 세심함은 런던 공항 어디에도 없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출근 시간에 맞춰 지하철역으로 갔습니다. 러시아워를 취재하기 위해서였죠. 뉴욕의 출근길은 전쟁터입니다. 사람들이 소리 지르고 밀치고 욕설이 오가죠. 런던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준비하며 생각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겠죠. 틀렸습니다. 플랫폼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빽빽했어요. 그런데 조용했습니다. 너무나 조용했죠. 대화 소리는 있었지만 낮았고 발소리만 들렸습니다. 이건 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열차가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렸고 사람들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탑승이 시작됐죠. 질서정연하게. 아무도 먼저 타려고 밀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자기 순서를 기다렸어요. 저는 카메라를 들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소음이 없는 전쟁이다. 모두가 자기 리듬을 가진 군대 같았다. 차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빈자리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구역만 비어 있었어요. 분홍색 좌석이었습니다. 저는 다가가 살펴봤습니다. 노약자석이라고 표시되어 있었죠. 그 순간 한 노인이 탑승했습니다. 젊은 학생이 즉시 일어났습니다. 말도 없이요. 노인은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했고 학생은 미소 지으며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자연스러웠어요.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촬영하며 깨달았습니다. 이건 규칙이 아니라 습관이라는 걸. 강요가 아니라 존중이라는 걸. 다음 역에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이 내렸고 또 탑승했습니다. 그 과정이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어요. 혼란이 없었습니다. 충돌도 없었죠. 저는 플랫폼을 관찰했습니다. 쓰레기통이 없었어요. 그런데 쓰레기가 없었습니다. 바닥은 깨끗했고 벽도 깨끗했죠.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한 여성이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다 마신 후 컵을 가방에 넣더군요. 버리지 않고요. 저는 놀라서 계속 지켜봤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쓰레기를 챙겨나갔습니다. 청소가 아니라 양심이 유지하는 도시다. 저는 메모하며 중얼거렸습니다. 강남역에 도착했습니다. 취재 목적지였죠. 내려서 놀랐습니다. 지하인데 도시가 있었거든요. 편의점, 카페, 서점, 심지어 병원까지. 사람들이 쇼핑하고 커피 마시고 책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걸으며 촬영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었습니다. 도시 문명의 축소판이었죠. 지하에 또 다른 세계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환승 통로를 걸었습니다. 길었어요. 그런데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상가가 늘어서 있었고 공연도 하고 있었거든요. 한 청년이 기타를 치며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잠시 멈춰서서 들었죠. 그리고 동전을 넣고 갔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지하철은 단순한 이동 공간이 아니라 삶의 공간이라는 걸. 숙소로 돌아와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서울 지하철 정시율을 검색했죠. 99.4%였습니다. 저는 다시 확인했습니다. 맞았어요. 런던은 86%, 뉴욕은 68%였습니다. 저는 노트북 앞에서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이 차이는 대체 뭡니까? 기술의 차이인가요? 아닙니다. 문화의 차이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메모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99%의 정시율. 이것이 진짜 운영의 예술이다. 편의점에서 물을 샀습니다. 계산대에서 직원이 물었습니다. 팀원이 있으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현금으로 냈죠. 그런데 옆 사람은 카드 하나로 계산을 끝냈습니다. 저는 그 카드를 유심히 봤어요. 다음 날, 저도 팀원이를 샀습니다. 편의점에서 충전하고 지하철을 탔습니다. 개찰구에 카드를 대니 문이 열렸어요. 내릴 때도 똑같이 찍었죠. 그리고 버스를 탔습니다. 같은 카드로요. 환승 할인까지 자동으로 적용됐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하나의 카드로 모든 게 해결됐거든요. 편의점에서 다시 물을 샀습니다. 팀원이로 계산했죠. 됐어요.
카페에서 커피도 샀습니다. 역시 됐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결제는 편의가 아니라 신뢰의 증거다. 호텔로 돌아와 스마트폰에 앱을 깔았습니다. 카카오맵이었죠. 목적지를 검색했습니다. 경복궁이요. 즉시 경로가 나왔습니다. 몇 호선, 몇 번 출구, 도보 몇 분까지 정확했어요. 환승역도 표시됐습니다. 몇 분 후 열차 도착하는지도 실시간으로 보였죠. 저는 감탄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지도 앱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밤, 늦게까지 취재했습니다. 홍대에서 마지막 촬영을 끝냈죠. 새벽 1시였습니다. 택시를 타려다가 멈췄습니다. 지하철이 아직 운행한다는 걸 알았거든요. 역으로 내려갔습니다. 사람들이 있었어요. 많지는 않았지만 꽤 있었습니다. 젊은 사람들, 회식 마친 직장인들, 밤늦게 퇴근하는 사람들. 저는 조금 긴장했습니다. 런던이나 뉴욕의 심야 지하철은 위험하거든요. 플랫폼에 섰습니다. CCTV가 곳곳에 보였어요. 영무원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질서정연했죠. 취객 하나 없었습니다. 열차가 도착했습니다. 탑승했죠. 차 안은 깨끗했고 조명은 밝았습니다. 냉방도 작동했어요. 저는 안도했습니다. 밤의 한국은 무섭지 않았다. 그것은 통제된 자유였다. 화장실을 찾았습니다. 역 안에 있었어요. 들어가 봤습니다. 깨끗했습니다. 휴지도 있고 비누도 있고 건조기도 작동했죠. 저는 놀랐습니다. 공공 화장실이 이렇게 깨끗할 수 있다니. 엘리베이터도 봤습니다. 휠체어 표시가 있었어요.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었죠. 점자 블록도 곳곳에 깔려 있었습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거였습니다. 저는 메모했습니다. 이건 기술의 승리가 아니라 인간 존중의 결과다. 숙소로 돌아와 노트를 폈습니다. 지난 사흘간의 취재 내용을 정리했죠. 그리고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우리가 선진국이라 믿었던 이유는 돈이었지만 한국은 배려로 그것을 증명한다. 저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밤은 밝았어요.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그 아래 어딘가에서 지하철이 달리고 있었죠. 저는 생각했습니다. 선진국의 정의가 뭡니까? 높은 GDP인가요? 아닙니다. 시민을 얼마나 존중하느냐입니다. 얼마나 안전하게 보호하느냐죠. 얼마나 편리하게 살 수 있게 하느냐입니다. 그 기준으로 보면 한국은 이미 정상에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 마지막 페이지에 적었습니다. 나는 틀렸다. 선진국은 서양에만 있지 않다. 서울에 온 지 2달째였습니다. 저는 이미 한국 지하철의 놀라운 효율성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회의적이었죠. 완벽한 시스템은 없다는 게 제 신조였거든요. 이건 겉보기일 뿐이야. 어느 시스템이든 균열은 있기 마련이지. 저는 일부러 러시아워 한복판의 2호선을 찾아갔습니다. 사고가 나면 어떻게 대처하는지 보기 위해서였죠. 카메라를 들고요. 진짜 품질은 위기 속에서 드러나는 법이니까요. 오후 6시 강남역에서 탑승했습니다.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빽빽했습니다. 저는 구석에 서서 카메라를 켰죠.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문제가 생기기를. 신도림역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열차가 멈췄어요. 급정거는 아니었습니다. 서서히 속도가 줄더니 완전히 정지했죠. 조명이 잠시 깜빡였습니다. 차 안이 정적에 잠겼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이제 혼란이 시작되겠죠.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소리 지르고 항의하기 시작할 겁니다. 뉴욕에서 수없이 봤던 장면이죠. 10초가 지났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냥 서 있었어요. 조용히요. 누군가 옆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미소를 지으며요. 방송이 나왔습니다. 침착한 목소리였죠. 승객 여러분, 잠시 대기 중입니다. 곧 운행 재개하겠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사과도 없고 긴 설명도 없었어요. 그런데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학생들은 핸드폰을 보고 있었고 직장인들은 음악을 듣고 있었습니다. 한 어머니는 아이를 다독이며 말했죠. 금방 가. 2분이 지났습니다. 열차가 다시 움직였습니다. 부드럽게요. 조명이 완전히 켜졌고
냉방도 정상 작동했습니다. 방송이 다시 나왔죠.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끝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이건 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이분 정차에 아무도 화내지 않았습니다. 누구 하나 소리 지르지 않았어요. 항의도 없었죠. 옆에 계시던 노인이 제 카메라를 보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외국 분이신가 보네요. 촬영하시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분이 웃으며 말씀하셨죠. 한국 지하철은 사람 때문에 멈추지 않습니다. 시스템이 안정적이거든요. 저는 그 말에 전율을 느꼈습니다. 사람 때문에 멈추지 않는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분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가끔 이런 일 있어요. 그런데 금방 해결되죠. 우리는 믿으니까요. 믿는다고요? 저는 카메라를 내렸습니다. 더 이상 촬영할 수 없었거든요. 이건 시스템이 아니었습니다. 신뢰였습니다. 시민과 시스템 간의 신뢰요. 뉴욕에서 열차가 멈추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소리 지릅니다. 뭐 하는 거야? 왜 안 움직여? 욕설이 터져나오죠. 런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선 조용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알고 있었거든요. 금방 해결될 거라는 걸. 시스템이 작동할 거라는 걸.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시스템은 기술이 아니라 문화의 합의 위에 세워진 거였습니다. 시민들이 시스템을 믿고 시스템은 시민을 배신하지 않았죠. 그 신뢰가 이 질서를 만들었습니다. 역에 도착해 내렸습니다. 플랫폼에 서서 메모했죠. 이건 시스템이 아니라 인간의 신뢰가 만든 안정성이다. 저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촬영 영상을 돌려봤습니다. 정차했을 때 사람들의 표정을 확대해서 봤어요. 불안이 없었습니다. 초조함도 없었죠. 그저 평온함만 있었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진짜 선진국이구나. 며칠 뒤, 저는 서울시 교통본부를 찾아갔습니다. 간부 한 분과 인터뷰 약속을 잡았거든요. 한국 지하철 시스템의 비밀을 알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이 질서를 유지하는지 말이죠. 사무실은 깔끔했습니다. 벽에는 노선도가 걸려 있었고 모니터에는 실시간 운행 상황이 표시되고 있었어요. 간부님이 악수를 청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영국에서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켜고 질문했습니다. 당신들은 어떻게 이 질서를 유지합니까? 벌금이나 처벌 시스템이 있습니까? 그분은 웃으셨습니다. 조용히요. 아닙니다. 시민들이 원해서 만든 겁니다. 저는 펜을 멈췄습니다. 다시 물었죠. 시민들이 원해서요? 강제가 아니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시스템을 제공할 뿐이죠. 질서는 시민들이 만듭니다. 저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사람들이 원해서 질서를 만든다니. 유럽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런던은 벌금으로 질서를 유지하거든요. 뉴욕은 경찰로요. 그분이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엔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이 스스로 필요성을 느꼈죠. 그리고 문화가 됐습니다. 저는 메모했습니다. 빠르게요. 인터뷰를 마치고 거리로 나왔습니다. 시민들과 직접 대화하고 싶었거든요. 카메라를 들고 역 앞에 섰습니다. 중년 남성에게 다가갔습니다. 실례합니다.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그분은 흔쾌히 응하셨습니다. 한국 지하철이 이렇게 질서정연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분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우린 불편하면 스스로 개선하려고 해요. 정부만 믿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인이니까요. 우리가 주인이다. 저는 그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유럽 사람들은 정부가 해결해 주길 기다리거든요. 불평하고 항의하고 기다리죠. 그런데 여기선 스스로 움직입니다. 대학생에게도 물었습니다. 지하철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비결이 뭡니까? 그 학생은 웃으며 답했습니다. 지하철은 우리 사회의 거울이에요. 깨끗해야 하죠. 그게 우리 모습이니까요. 저는 카메라를 내렸습니다. 더 이상 질문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답은 이미 나왔습니다. 이건 조용한 혁명이었습니다. 누구도 외치지 않았지만 모두가 참여했습니다. 정부가 명령하지 않았지만 시민들이 실천했죠. 법이 강요하지 않았지만 양심이 이끌었습니다. 저는 메모장에 적었습니다. 이건 조용한 혁명이다.
누구도 외치지 않았지만 모두가 참여했다. 그날 밤 숙소 창가에 섰습니다. 서울의 불빛을 바라봤어요. 도시는 밝았습니다. 수많은 불빛이 반짝였죠. 그 아래 어딘가에서 지하철이 달리고 있었습니다. 1호선, 2호선, 3호선, 4호선. 수천 대의 열차가 정확히 같은 리듬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마치 거대한 심장의 박동 같았습니다. 저는 그 리듬을 느꼈습니다. 규칙적이고 정확하고 멈추지 않는 리듬이요. 그것은 기계가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만든 거였죠. 천만 시민의 합의가 만든 리듬이었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교통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체다. 질서로 움직이는 도시의 영혼.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런던에도 지하철이 있습니다. 뉴욕에도 있죠. 파리에도 도쿄에도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은 달랐어요. 여기엔 영혼이 있었습니다. 시민의 영혼이요.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적었죠. 나는 지금 문명의 다음 단계를 보고 있다. 12월 초였습니다. 날씨 예보가 폭설을 경고했죠. 저는 즉시 카메라를 챙겼습니다. 이제야 진짜를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모든 완벽함에는 시험이 따르는 법입니다.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조금씩이었어요. 그런데 점점 심해졌습니다. 저녁 무렵엔 폭설이 됐죠. 거리는 하얗게 뒤덮였습니다. 저는 두꺼운 외투를 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지하철역으로 향했어요. 카메라를 단단히 쥐고요. 이번엔 시스템이 무너지는 걸 보게 되겠죠. 눈 때문에 지연되고 사람들이 불평하고 혼란이 생기는 거요. 역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눈이 쌓여 있었어요. 그런데 계단은 깨끗했습니다. 누군가 치우고 있었거든요. 역 직원들이었습니다. 삽을 들고 열심히 작업하고 있었죠. 한 직원이 제게 말했습니다. 조심하세요. 미끄러워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플랫폼은 혼란스러울 줄 알았습니다. 틀렸어요. 질서정연했습니다. 사람들은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죠. 조용히요. 전광판을 봤습니다. 3분 지연이라고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3분이요? 폭설에 3분 지연이라고요? 런던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30분 지연은 기본입니다. 때로는 운행이 중단되죠. 뉴욕은 말할 것도 없고요. 열차가 들어왔습니다. 정확히 3분 후에요. 문이 열렸고 사람들이 내렸습니다. 눈이 묻어 있었지만 질서는 유지됐죠. 탑승도 차분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탑승했습니다. 차 안은 따뜻했어요. 냉난방이 완벽했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계속 내렸지만 열차는 부드럽게 출발했죠. 다음 역에 도착했습니다. 플랫폼에서 제설 작업이 한창이었어요. 직원들이 삽으로 눈을 치우고 모래를 뿌리고 있었습니다. 시민들은 조심스럽게 걸었죠. 그때였습니다. 한 노인이 미끄러져 넘어지셨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본능적으로요. 그리고 다음 장면을 봤습니다. 3명의 젊은이가 동시에 달려왔습니다. 한 명은 노인을 부축했고 다른 한 명은 짐을 들어줬습니다. 세 번째는 바닥에 눈을 치우기 시작했죠. 한 여성이 자신의 우산을 노인에게 씌워줬습니다. 노인이 말씀하셨습니다. 괜찮아요. 고마워요. 젊은이들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조심하세요. 천천히 가세요. 그 순간 열차 안의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카메라를 들고 있는데도 흔들렸어요. 이건 대체 뭡니까? 위기 상황에서 사람들이 서로를 돕고 있었습니다. 명령 없이요. 강요 없이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문명을 촬영하려 왔다. 그런데 지금 인간을 보고 있다. 열차는 계속 움직였습니다. 폭설 속에서도 멈추지 않았어요. 3분 지연일 뿐이었습니다. 시스템은 작동했고 사람들은 신뢰했죠. 그 신뢰가 질서를 만들었습니다. 다시 눈이 심하게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하얀 눈이 도시를 덮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하에서는 열차가 달렸습니다. 정확하게요. 안전하게요. 서울의 심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폭설 속에서도 위기 속에서도 그 심장은 뛰고 있었죠. 저는 그날 밤 호텔에 돌아와 다큐멘터리 제목을 바꿨습니다. 처음 제목은 이랬습니다.
서울 지하철 시스템 분석. 새 제목은 이렇게 정했죠. 지하의 숨은 문명. 저는 마지막 내레이션을 녹음했습니다. 서울의 지하철은 단순한 교통망이 아닙니다. 그것은 국민의 성숙함이 만든 하나의 철학입니다. 그리고 그 철학은 오늘 눈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녹음을 마치고 창밖을 봤습니다.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하지만 도시는 멈추지 않았어요. 불빛은 여전히 밝았고 사람들은 여전히 움직였습니다. 지하 어딘가에서 열차가 달리고 있었죠. 정확히 안전하게 멈추지 않고. 저는 노트 마지막 장에 적었습니다. 이것이 진짜 선진국이다. 한국에서 6개월의 촬영을 마쳤습니다. 영국으로 돌아가기 전 저는 뉴욕에 들렀습니다. 미국 지하철을 다시 기록하기 위해서였죠. 객관성을 지켜야 했거든요. 한국은 예외적 케이스일 뿐이라는 반론을 막아야 했습니다. 저는 아직 기자였으니까요. 적어도 그때까진. 뉴욕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지하철로 내려가는 순간 멈췄습니다. 냄새가 코를 찔렀거든요. 금속 냄새, 먼지 냄새, 땀 냄새. 서울에선 맡지 못했던 냄새였습니다. 플랫폼은 어두웠습니다. 표지판은 낡아 있었어요. 페인트가 벗겨지고 글씨는 희미했습니다. 스크린 도어는 없었죠. 선로가 그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플랫폼 끝까지 다가가 아래를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한 발 물러섰습니다. 왜냐고요? 서울에서는 추락이라는 단어가 제 머릿속에서 사라졌거든요. 스크린 도어가 당연했으니까요. 안전이 기본이었으니까요. 전광판을 봤습니다. 5분 후 도착이라고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5분이 지났습니다. 열차는 오지 않았어요. 10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없었죠. 망송은 없었습니다. 설명도 없었어요. 사과도 없었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지연 사유 설명 없는 대중교통이라니. 아직도 이걸 우리가 선진국 인프라라고 부르는가? 열차가 도착했습니다. 15분이 지나서요. 차량은 낡았습니다. 의자는 닳아 있었고 손잡이는 녹슬어 있었어요. 차 내 소음은 컸습니다. 덜컹거리는 소리가 귀를 찔렀죠. 한 남자가 스피커로 음악을 틀고 있었습니다. 이어폰 없이요. 취객이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바닥에는 빈 컵이 굴러다녔어요. 6개월 전엔 이게 일상이었습니다. 그냥 풍경이었죠.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이건 위험이었습니다. 경보였어요. 그때 한 장면이 저를 무너뜨렸습니다. 70대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 탑승했습니다. 아무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고개를 돌리는 사람조차 없었습니다. 그녀는 손잡이를 잡고 힘겹게 서 있었죠. 옆자리 젊은 남자는 휴대폰으로 영상을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촬영을 멈췄습니다. 더 이상 카메라로 이 현실을 거리두기 할 수 없었거든요. 그녀의 떨리는 손을 보면서 저는 한국의 분홍색 좌석을 떠올렸습니다. 아무도 앉지 않던 그 자리요. 강요된 규칙이 아니라 자발적 배려가 만든 빈자리. 노인이 타면 즉시 일어나던 젊은이들. 그게 당연했던 사회. 그 순간 제 안의 마지막 자만심이 부서졌습니다.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우리는 서방, 특히 영국과 미국이 표준이라고 믿고 살았습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말해왔죠. 우리가 만든 기준이 세계의 기준이다. 하지만 저는 지금 그 말을 입에 올릴 수 없습니다. 저는 그 자격이 없거든요. 기자라면 중립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양심은 중립이 아닙니다.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빠르게 적었죠. 우리는 서방이 표준이라고 믿어왔다. 그러나 나는 지금 그 말을 다시 입에 올릴 수 없다. 역에서 내렸습니다. 계단은 더러웠고 벽에는 낙서가 가득했어요. 쓰레기통은 넘쳐났습니다. 공기는 탁했죠. 서울이 떠올랐습니다. 깨끗한 플랫폼, 정확한 전광판, 조용한 시민들, 배려하는 문화. 그게 당연한 도시요. 저는 그날 결심했습니다. 나는 이걸 있는 그대로 말하겠다. 서울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 그건 더 이상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경고였죠. 우리가 뒤처졌다는 냉혹한 경고였습니다.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노트를 펼쳤어요. 마지막 페이지에 적었습니다. 영문화 충격. 뉴욕이 무너진 날. 런던으로 돌아왔습니다. 공항에서 택시를 탔죠. 운전사가 물었습니다.
어디 다녀오셨어요? 저는 답했습니다. 한국이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아, 거기 좋다던데요. 좋다는 말로는 부족했습니다. 한국은 충격이었거든요. 집에 도착해 짐을 풀었습니다. 6개월치 짐이었어요. 카메라 장비, 노트, 녹음기, 그리고 수백 시간의 촬영 영상이 담긴 하드디스크들. 저는 바로 작업실로 향했습니다. 컴퓨터를 켰죠. 파일을 하나씩 열어봤습니다. 인천공항 첫 도착 장면, 공항철도 탑승 장면, 러시아어의 조용한 플랫폼, 노약자석 앞에서 일어나는 젊은이들. 영상을 보는데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취재 영상이 아니었어요. 이건 증거였습니다. 새로운 문명의 증거였죠. 편집을 시작했습니다. 밤새 작업했어요. 커피를 마시고 영상을 자르고 내레이션을 녹음했습니다. 한 장면 한 장면이 소중했거든요. 폭설 속에서도 정확히 운행하는 지하철, 노인을 부축하는 젊은이들, 쓰레기를 챙겨나가는 시민들. 모든 장면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목을 정해야 했습니다. 처음엔 무난하게 가려고 했어요. 서울 대중교통 비교 분석 같은 거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제목이죠. 기자라면 그래야 했습니다. 하지만 영상을 다시 보는 순간 그럴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비교가 아니었거든요. 이건 충격이었습니다. 경고였죠. 서양의 자만심을 깨부수는 증거였습니다. 저는 키보드 앞에 앉았습니다. 손가락을 올려놓고 생각했죠. 어떤 제목이 이 6개월을 담을 수 있을까요? 최종 제목은 이렇게 정했습니다. 뉴욕과 비교 불가. 한국 지하철은 이미 다음 단계에 도착했다. 업로드 버튼 위에 마우스를 올렸습니다. 잠시 망설였어요. 이 영상이 나가면 논란이 생길 겁니다. 비난받을 수도 있죠. 하지만 진실은 말해야 했습니다. 클릭했습니다. 처음 몇 시간은 조용했어요. 조회수가 천천히 올라갔죠. 100뷰, 200뷰, 500뷰. 저는 화면을 새로 고침하며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자 폭발했습니다. 10,000뷰를 넘었어요. 10만 뷰가 됐습니다. 그리고 100만 뷰를 돌파했죠. 멈추지 않았습니다. 200만, 300만, 500만. 댓글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하나하나 읽었어요. 미국인들의 댓글이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 세금은 대체 어디로 간 거야? 매년 지하철 요금은 오르는데 서비스는 왜 이 모양이지? 왜 한국은 시민들이 안전한데 우리는 매일 위험을 감수해야 하지? 우리는 1등 국가라면서 왜 3등 인프라를 타고 있는 거지? 분노였습니다. 자국 정부를 향한 분노요. 유럽인들의 댓글도 비슷했습니다. 런던이 세계 최고라고 믿어왔다. 그런데 이건 다른 차원이다. 파리는 그저 오래됐을 뿐이 아니라 뒤처졌다. 우리가 자랑하던 지하철 문화가 한순간에 낡은 유물처럼 보인다. 베를린 지하철도 이제 부끄럽다. 놀라운 건 일본인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일본은 늘 자신들이 아시아 최고라고 믿어왔거든요. 그런데 그들도 인정했습니다. 도쿄도 빠르지만 솔직히 청결함과 시스템 통합은 서울이 앞서간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가 최고라고 쉽게 말할 수 없다. 한국에게 배워야 할 때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의 댓글이요. 그들의 반응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겸손했거든요. 매일 불만이었는데 외국인의 눈에는 이렇게 보이네요. 우리가 당연하게 쓰던 걸 자랑스럽게 느껴도 되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우리나라를 이렇게 봐주셔서. 저는 화면 앞에서 한동안 말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알았거든요. 이건 단순한 바이럴 영상이 아니라는 걸. 이건 하나의 기준이 무너지고 새로운 기준이 올라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사흘 후 BBC 본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콜린스, 임원회의에 참석하게. 저는 넥타이를 메고 본사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으로 올라갔죠. 회의실 문 앞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노크했습니다. 들어오게. 문을 열었습니다. 긴 테이블 주변에 임원들이 앉아 있었어요. 5명이었습니다. 모두 저를 보고 있었죠. 책상 위에 보고서가 한 장 놓여 있었습니다. 제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그 아래 문장이 보였습니다. 서울의 대중교통 모델에 대한 심층 다큐멘터리 시리즈를 제안한다. 임원 한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콜린스, 앉게.
자네 영상이 엄청난 반응을 일으켰네.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500만 뷰를 넘었고 각국 언론에서 인용하고 있어. 계속 진행하게.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뭔가? 이건 교통 이야기가 아닙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이건 문명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금껏 믿어온 기준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다른 임원이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 우리는 서방이 표준이라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펜을 탁자에 놓으며 물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우리가 한국에게 배워야 한다고 말하는 겁니까? 저는 그 질문에 미소조차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니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말했습니다. 배우는 수준이 아닙니다. 목재해야 합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무거워졌어요. 누군가 기침을 했고 누군가 펜을 만지작거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죠. 저는 그 침묵 속에서 기묘한 확신을 느꼈습니다. 한 나라의 지하철이 지금 이 회의실의 공기를 바꿔버렸다는 사실을요. 회의가 끝났습니다. 저는 회의실을 나와 복도를 걸었습니다. 창밖으로 런던 시내가 보였어요. 오래된 건물들, 좁은 거리들, 흐린 하늘.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역사가 있는 도시죠. 하지만 낡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불을 켰습니다. 창밖을 봤죠. 런던의 밤은 어두웠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저 아래 어딘가에서 지하철이 지연되고 있을 겁니다. 승객들이 불평하고 있을 거예요. 누군가는 포기하고 택시를 탈 겁니다. 서울이 떠올랐습니다. 밝은 불빛, 정확한 시간표, 깨끗한 플랫폼, 질서정연한 시민들. 그리고 그 모든 걸 가능하게 한 신뢰와 배려의 문화요. 저는 책상으로 가서 노트를 펼쳤습니다. 펜을 들고 마지막 페이지에 적었죠. 나는 20년간 세계를 취재했다. 그리고 한국에서 답을 찾았다. 선진국은 돈이 아니라 문화로 만들어진다. 펜을 내려놓으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전쟁의 폐허에서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죠. 건물도 돈도 기술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세계가 배우려는 나라가 됐어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기술이 아닙니다. 시민의식입니다. 배려의 문화입니다. 질서의 철학이죠. 서양이 수백 년 동안 쌓아올린 자만심이 무너지는 데는 단 6개월이면 충분했습니다.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21세기의 진짜 선진국은 한국입니다. GDP가 아니라 시민의식으로, 기술이 아니라 배려로 증명한 나라죠. 세상은 변할 겁니다.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요. 서울이 보여준 그 기준이 새로운 표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 런던도, 뉴욕도, 파리도 말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한국처럼 만들어야 한다. 저는 그 시작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기록했죠. 한국, 당신들은 이미 정상에 서 있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한국의 아름다움은 무엇인가요? 지하철일 수도 있고 음식일 수도 있고 사람들의 따뜻함일 수도 있습니다. 댓글로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듣고 싶습니다. 한국의 놀라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하고 감동적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